2022년 3월 12일 주말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보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암호화폐 해킹, 특히 북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마트폰도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늘 주말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특히 북한이 자주 쓰는 리플 해킹 5개, 5대 수법이 있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잠시 후에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39,400명까지 왔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하루에 3회 이상 방송되는 방송을 무료로 바로바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원하신 분도 있으시다면 멤버십 터치하시면 이 영상들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원하실 때 조인하셔서 이렇게 리플 부자들의 대화, 리플 억대 투자자분들과 함께 대화도 할 수 있고 저희 영상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테러 또는 사이버 공격을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해킹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해킹도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암호화폐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또 북한에서도 암호화폐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러시아의 다수 은행이 지금 축출된 것처럼 스위프트 코드, 스위프트에서 봉쇄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송금을 받을 수도 없고 송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북한은 이제 중국과 긴밀한 관계 또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투표에 찬성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찬성한다라고 했던 나라 전 세계 4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기억을 하려면 하는데 뭐 시리아 있었던 것 같고, 그 북한에 뭐 에리트리아인가 뭐 북한이 난다. 저기 아프리카에 어떤 국가 하나 있고 또 어떤 국가 하나 있고 이렇게 4개국. 근데 들었을 때 뭐 하나는 벨라루스고요. 왜냐면은 러시아의 우방 국가니까. 벨라루스에서 저 휴전 회담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북한입니다. 스위프트에 가입되지 않았죠. 북한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해킹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금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킹으로 지난해 무려 2021년에죠. 무려 5천억 원을 해킹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기사에서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네요. 뭐 농협 전산당 마비, 6.25 사이버 테러, 뭐 통일 대통령 김정은 장군님 만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뭐 그런 적도 있었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념적인 해킹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해킹도 굉장히 많거든요. 5천억 원어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죠? 북한이 단골로 쓰는 해킹 5대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북한의 해킹 시도는 국내외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어서 그동안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보안업계의 시각입니다. 공공부문, 은행 등 주요 대상을 향한 해킹 시도만 드러날 뿐 민간에 얼마나 해킹 시도했는지는 파악조차 안 되는 겁니다. 북한발 해킹 전문가인 문종현 이스트 시큐리티 센터장은 이 같은 북한 해킹 흐름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메일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메일 일단 한번 읽어보고 주고받은 메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놔서 해당 메일을 열면 감염되게 하는 고전적 수법이다. 이게 첫 번째라고 하네요. 저도 네이버 메일 있잖아요. 네이버 메일에서 메일 용량이 꽉 찼다. 메일 용량이 꽉 찼다가 아니라 뭐였더라? 다른 지역에서 네이버에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컴퓨터 또는 다른 기기로 로그인하면은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 감지가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저도 이상하네, 내가 접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뜨더라고요. 근데 클릭하려고 했더니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릭 안 했습니다. 왠지 큰일 날 것 같고 왠지 이런 거 될 것 같아요. 저 안 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수법. 첫 번째는 이메일입니다. 두 번째 수법은 watering hole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해킹 목표 대상자가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심어놔서 이들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할 때 감염시키는 방식.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주 가는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그런 악성 코드를 심어 넣어서 감염되게. 그래서 여러분의 암호화폐를 호시탐탐 노리는. 세 번째 뭐가 있나요? 공급망 공격 supply chain attack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소프트웨어의 여러 공급망 단계를 노리는 직이다. 무슨 말이냐면 2020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주차요금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B업체를 해킹한 바 있다. 공공부문과 접점에 있는 얕은 단계를 먼저 해킹해서 본체에 침투하는 전략이다. 와, 공급망을 공격해서 해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수법 볼까요? 네 번째 수법. 네 번째 수법은 개인 사회망 SNS 공격이라는 뜻이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위 당국자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가 해킹 타깃입니다. 자, 아름다운 여성 프로필로 위장해서 미인계를 쓴다든지 혹은 학생인 척 위장해서 외교안보 쪽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서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고위직 인사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사진 같은 거, 특히 저희 구독자 또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여성 시청자분들은 막 SNS 하는 분들 중에서 막 자기 사진이 어딘가에 막 사용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북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스마트폰 단말기 해킹. 주로 개방성을 무기로 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 해킹 타깃. 안드로이드 폰이 또 타깃이라고 하네요. 저도 안드로이드인데 조심해야겠습니다. 스마트폰 자체를 해킹해서 도청을 전개하는 식입니다. 통화 녹취, GPS 위치 추적, 카메라 해킹 등이 가능합니다. 고위급 탈북자인 태영호 의원이 북한 해커로부터 이 같은 방식의 스마트폰 해킹을 진짜 개인 스마트폰 해킹까지 당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사물 인터넷 등으로 전자기기, 자율주행차 등 사물이 연결되면서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정원 역시 지난해 사이버 위협 현황을 서술하면서 IT 제품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기관 내부에 침투하는 공급망 공격이 증가했다고 평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과의 접점은 없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아파트 월패드 해킹, CCTV, 무선 공유기 등 IoT 기기를 통한 공공기관 해킹 시도 등에 북한이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보안업계에선 일반인의 개인 비밀 정보를 탈취해서 약점을 잡은 뒤에 이를 이용해 일반인을 간첩까지. 와, 그런가요? 와, 대단하네요. 뭐 실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된 일부 장비는 가상화폐 채굴용 악성 코드 유포를 위한 경유지로.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핸드폰이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아지는 느낌이라든지, 아니 뭐 별거 하고 있지도 않는데 이렇게 핸드폰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경우, 뭐 그런 거면은 이렇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핸드폰으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채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사이버 안보청이 뭐 시급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스마트폰이나 월패드 등 해킹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는 문자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어려운 거, 추측 가능하지 않은 걸로 1, 2, 3, 4 이런 거 하지 말라. 그죠? 1, 2, 3, 4라는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살짝 살붙임을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자면,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 또는 뭐 세상에 뭐 의도치 않았던 그런 변수 등으로 인해서 손실 중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가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실 중인 거는 괜찮아요. 그것도 어차피 투자의 일부예요. 어떻게 100번에서 100번 다 수익을 다 낼 수 있겠습니까? 투자 고수들도 90% 10번 중에 9번만 수익 남겨도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투자의 일부다. 손실 중인 그것도 감안하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거는 당하시면 안 됩니다. 해킹. 이거는 내 의지와 관계가 없잖아요. 사기. 이런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쉽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특정 다수가 여러분의 계좌를 왜 걱정할까요? 왜 걱정해 줄까요? 당연히 걱정 안 해줍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이런 힘든 시기일 때 또 사기까지 판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조심하시면 되겠다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잠시 후에 12시 방송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원하신 분들은 여기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